자, 여러분 제 2차 세계대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여기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이제 산업 자본주의가 있고 독점 자본주의 모두 이 두 개가 시민혁명 이후에 나온 작은 정부라고 그랬죠. 정부가 시장 질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독점과 독점이 싸운 게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죠. 자, 정부가 생산량을 규제하지 않았어요. 정부가 시장 질서에 개입하지 않았더니 경제공황이 일어납니다.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죠. 이 세계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인류는 자본주의에 수정을 가합니다.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죠. 이 수정 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혼합경제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에다가 사회주의 요소를 일부 수용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니 큰 정부라고 해요. 자, 미국은 여러분 뉴딜 정책을 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는 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그 돈으로 테네시강에 댐을 만든 겁니다. 실업자들이 테네시강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 그래서 짜장면을 사 먹어. 그러면 짜장면 가게는 짜장면 배달부를 채용하겠죠. 짜장면 배달부, 짜장면 열심히 배달해. 돈 벌어. 그래서 피자 사 먹어. 그럼 피자 가게는 피자 배달부를 채용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경제공황을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전체주의가 등장합니다. 이미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중에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련,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했죠. 여러분 경제공황으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서도 사회주의가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노동자를 억압하는 전체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잠시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여러분 사회주의는 자본가를 몰아내고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사는 겁니다. 자, 수정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그 돈으로 노동자를 복지해 주는 겁니다. 자, 전체주의는 무조건 노동자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미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국가, 수정 자본주의로 갔다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무조건 노동자를 억압하는 전체주의로 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 역사적 의의가 뭐냐면 여러분 사회주의는 실패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아주 소중한 가치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사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정 자본주의라는 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보한 겁니다. 자, 여러분 사회주의는 실패했지만 사회주의 사상,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회주의 사상은 이 수정 자본주의 속에 복지국가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의 역사적 의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실패했지만 자본주의가 보다 성숙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고 사회주의 시스템은 북한 말곤 소멸됐지만 우리 혼합경제, 큰 정부, 복지국가 속에 사회주의 정신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가 있고 수정자본주의가 있고 전체주의가 있어요. 이 블록경제는 뭐냐면 블록경제는 잠시 여러분 전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영국은 여러분 파운드 블록, 영국의 화폐가 파운드죠. 영국은 자기 식민지들끼리 뭉치는 거야. 파운드 블록. 프랑스는 화폐가 프랑입니다. 프랑스도 자기 식민지하고 뭉치는 거야. 프랑 블록. 미국은 달러 블록. 이렇게 자기 식민지들과 뭉쳐서 또 경제공황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은 그렇게 많은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블록 경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수정 자본주의 소련과 사회주의 소련과 수정 자본주의 미국 이렇게 손을 잡고 전체주의와 싸운 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쪽이 승리하죠. 이쪽이 승리하고 그 다음 나중에는 이 둘이 싸우는 게 냉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싸우죠. 2차 세계대전. 둘이 나중에 싸웁니다. 냉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회주의와 가장 반대되는 개념은 수정 자본주의입니까? 전체주의입니까? 그림을 보세요.
이 사회주의와 가장 대립되는 거는 수령 자본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인 거죠. 여러분, 수령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사회주의 요소를 수용한 거야. 비슷한 거죠, 약간. 예. 이거는 전혀 노동자를 억압하는 거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판을 한 겁니다. 여기는 소련이고 여기가 독일인데 여기는 이제 미국, 영국, 이제 프랑스가 되는 거죠. 여기는 독일도 되고 이탈리아도 되고 일본도 되고. 예. 여러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군비를 막 증강시키는데 이제 미국, 영국이 착각한 거죠. 이 히틀러가 이렇게 힘이 커지면 소련을 먼저 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그림 보세요. 전체주의와 가장 상극의 개념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힘이 커지면 소련을 치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제 라이벌이 사라지니까 좋다. 사회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좋다라고 착각을 한 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세계대공황이 1929년에 발생했습니다. 자, 과잉 생산과 주식 투자 과열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정부가 생산량을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계대공황이 일어났고, 자, 미국은 여러분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했습니다. 이제 큰 정부가 등장하는 거죠. 정부가 생산량을 조절하고 테네시강 개발 사업을 해서 실업자를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서 노동자를 달래주는 복지국가로 갔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1931년에 영국 연방을 만듭니다. 여러분, 영국은 수많은 식민지가 있었죠. 그들 나라를 다 독립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연방으로 묶은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죠, 여러분. 이게 다 영국 연방인 거죠. 자, 영국 연방을 만들고 파운드 블록을 만들었고, 프랑스도 식민지가 많았죠. 프랑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배타적 블록 경제를 형성했고, 과잉 생산 상품을 식민지에 판매하고 외국 상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이런 블록 경제 할 수 있는 식민지가 없었어. 그럼 자기네들도 이 세계대공 해결하려면 이런 블록 경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밖으로 침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3번 전체주의를 보겠습니다. 전체주의. 자, 전체주의는 여러분 이 무솔리니가 처음 상징했는데, 여러분 그 로마 영화를 보시면 이 로마의 군대가 움직일 때 맨 앞에 깃발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깃발을 파쇼라고 합니다. 그 깃발 파쇼를 보고 수많은 로마 병사들이 따라가죠. 수많은 병사들이 깃발 파쇼 하나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파쇼에서 파시즘이 나온 겁니다.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 모든 국민이 로마 군단처럼 따라오라는 거죠. 개인보다 국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파시즘. 자,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오. 이 이탈리아의 전체주의는 무솔리니인데, 자,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이탈리아만큼은 여러분 세계대공황 이전입니다. 이전에 이미 전체주의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자, 독일은 여러분 이제 나치즘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여러분 파시즘. 모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따라오는 거죠. 히틀러는 여러분 나치즘인데, 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나치즘은 여러분 인종주의까지 있는 개념입니다. 게르만 인종은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 아리안 민족이다. 자, 이 게르만 민족이 가장 위대한 민족, 가장 고귀한 민족, 아리안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인종주의를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랑 독일의 차이가. 여러분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인종주의 색채는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망한 다음, 로마가 왜 망했죠? 수많은 게르만족들이 왔습니다. 수많은 게르만족들이 와서 융합이 된 거야. 원래 라틴족과 수많은 게르만족. 그러니까 인종주의 색채는 좀 약했죠. 독일은 이제 순수하게 게르만 인종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죠. 제대로 된 진정한 복지국가를 추구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잡습니다. 게르만 우월주의, 인종주의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비밀경찰, 게슈타포를 설치해서 국민들을 감시했습니다. 일본도 여러분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서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밖으로 팽창하는 군국주의가 강화됩니다.
자, 에스파냐에서는 프랑코가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역시 전체주 국가인 파시스트 정권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인민들이 반파시즘 운동, 인민전선을 만들어서 나중에 둘이 대립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여러분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자, 만주를 쳐들어가는데 예, 여러분 그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일본의 지도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자, 일본의 지도가 있는데 일본은 여러분 우선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세웁니다. 자, 여러분 이 만주국의 황제는 청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뭐라고 한 거냐면 우리는 지금 만주를 먹고 싶어서 쳐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다가 만주족의 나라를 세워주려고 한 거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이 만주국은 황제가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일본의 식민지입니다. 이런 거를 괴뢰국가라고 하죠. 형식적으로는 독립국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국가가 아닌 걸 괴뢰국가라고 합니다. 자, 이 만주사변으로 만주국이 나오는데 그 원인은 여러분 자, 만보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류타오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 만보산 사건은 뭐냐면 이 만주에 있는 만보산에서 중국 농민과 우리 농민을 싸움 붙인 겁니다. 일본이. 중국 농민과 우리 농민을 싸움 붙여서 이제 중국 농민이 우리 농민을 죽이자 일본은 조선 농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군대를 출병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를 이간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보산 사건으로 중국과 우리나라 감정이 무지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다시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게 뭐냐면 윤봉길 의거죠. 윤봉길 선생님이 1932년에 상하이 홍커우곤에서 폭탄을 던지심으로써 중국과 우리나라가 사이가 다시 좋아져요. 그래서 근데 만보 사건으로는 사이가 무지 안 좋아졌습니다. 자, 류타오고 사건은 자기들이 스스로 철도를 폭파시키고 중국이 폭파시켰다 거짓말하고 침략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이제는 관내라고 합니다. 여기를 만주라고 하고 여기를 관내라고 그래요. 왜? 여기 산하이관이라는 이 장소가 있습니다. 산하이관 남쪽이다 그래서 관내라고 하는데 이제 37년에는 관내를 쳐들어갑니다. 그게 중일 전쟁이죠. 여러분 여기 써 있죠. 이제 류거우차오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왼쪽에서 써 있죠. 예, 중국군의 발포로 인해서 일본군이 행방불명자가 생겼다고 조작한 다음에 쳐들어간 겁니다. 다 자기들이 조작하고 쳐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31년에는 여길 쳤고 37년에는 여길 쳤어요.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가 원래 여기 상하이 있었는데 이제 일본의 침략 때문에 여기 충칭으로 임시정부가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다가 이 중일전쟁 때문에 충칭으로 이동하게 됐죠. 1940년 자, 1919년에 임시정부는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근데 40년에는 충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여기 미얀마, 영국은 미얀마, 인도는 영국 식민지. 그다음 여기 말레이시아, 여기 말레이시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입니다. 자,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해. 그래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히틀러한테 깨지고 있어. 그 틈을 타서 일본이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41년에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죠. 이게 이제 일본의 침략 단계입니다. 만주사변, 중일전쟁,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으로 동남아시아까지 치고 41년에는 태평양 전쟁, 진주만을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일본은 거의 100% 미국한테 석유를 수입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동남아시아까지 침략하자 미국이 석유 수출을 금지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자 미국까지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와이의 진주만은 수심이 얕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이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떠야 되는데 수심이 얕다 보니까 그냥 땅을 박는 거야. 그래서 진주만을 공격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일본이 아이디어를 만들죠. 미사일에다가 나무를 끼는 거야. 나무를 끼면 부력이 생기잖아. 그래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면 부력 때문에 땅이 안 박고 그래서 항공모함을 때리는 거죠. 이 아이디어로 공격했지만 결국 미국한테 패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략했습니다. 자, 독일은 이제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선언하고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비무장지대 라인란트를 침공합니다. 독일의 서쪽입니다. 독일의 서쪽인 이 라인란트는 비무장지대였어. 프랑스가 요구했던 거죠. 독일이 또 쳐들어올까봐 여기에 침공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도 독일 게르만 민족이죠. 히틀러는 여러분 정확히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게르만족이니까 독일의 총통이 됐죠. 그리고 체코슬라바키아를 점령하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잠시 하나만 써주세요. 그 전에 이제 뮌헨 협정이 있었습니다. 뮌헨 협정이 있었는데 여기 독일이 있고 여기 체코가 있어요. 여기 독일이 있고 여기 체코가 있으면 이 히틀러가 이 체코의 이 부분을 수테덴이라고 그래요. 이 수테덴을 달라. 그럼 더 이상 요구를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영국, 프랑스도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수테덴 먹고 떨어져라.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그래서 뮌헨 협정을 맺었는데 히틀러는 수테덴을 먹고 심지어 체코슬로바키아까지 점령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체코슬로바키아가 있죠. 지금은 여러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갈라졌습니다. 여기가 수테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독일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출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 여기 라인란트를 진출하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죠. 그 다음에 수테덴 얻죠. 체코슬로바키아 병합하죠. 그 다음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이 지도는 여러분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가 침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에스파냐는 그 프랑코 군부가 파시스트 정권을 만들자 이 인민들이 인민전선 정부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란이 발생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중립을 지켜요. 그냥 개인 자격으로 인민전선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는 개인 자격으로 인민전선을 도와줬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국가적으로 중립을 지켰는데 독일, 이탈리아는 에스파냐 프랑코 정권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밑에 게르니카 이 그림이 있죠. 이때 이 프랑코 정권이 이 시민들을 죽이는 장면을 피카소가 그린 겁니다. 자, 5번 결국 추축국이 만들어집니다. 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추축국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 영국, 프랑스는 연합군인 겁니다. 연합군. 자, 연합군과 추축국이 싸우는 거죠. 연합국과 추축국이 싸우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이죠. 예. 여러분 우리 1차 세계대전은 뭐였어요? 1차 세계대전은 삼국동맹과 삼국협상.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이 싸운 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이고 이제 연합국과 추축국이 싸운 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독일은 여러분 뮌헨 협정을 깨고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폴란드까지 침공합니다. 그래서 39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는데 독일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히틀러 입장에서는 영국, 프랑스, 소련과도 다 싸우기 힘드니까 소련과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나중에 히틀러는 이걸 깨고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자, 2번 이제 독일은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를 점령했고 프랑스는 드골 정부가 영국으로 망명하면서 망명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BC 괴뢰 정부도 있었어요. BC 괴뢰 정부는 히틀러에 협조하는 정부고 드골 정부는 영국으로 망명해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독서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석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은 소련까지 침공합니다. 자, 3번 미국이 참전하게 되죠. 자, 일본이 아까 설명했죠. 이제 동남아시아 진출하자 석유 수출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하와이 진주만 기습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전투 좀 알아주세요. 이 태평양 전투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승리하면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 다음 유럽에서는 소련이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을 격파하고 미국, 영국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연합군이 승리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전투, 자 미드웨이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 노르망디 상륙 작전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태평양 전쟁을 보시면은 미국이 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도 항복하게 됩니다. 독일이 먼저 항복하죠. 45년 5월. 일본은 더 오랫동안 싸우는데 45년 8월 15일 날 항복합니다. 독일이 항복하고 일본이 항복하는데 여러분 굳이 여러분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았어도 일본은 망했습니다.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9월 중순 정도에 망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도 여러분 9월 중순에 일본이 망할 거니까 9월 초에 국내 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국내 진입 작전을 준비했는데 핵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입을 못한 겁니다. 이때 만약에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입했다면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죠. 그러면 여러분 미국은 왜 핵폭탄을 투하했느냐? 굳이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아도 일본은 9월 중순에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핵폭탄을 투하했냐면 자 우리가 좀 이따 배울 텐데 여러분 얄타회담입니다. 얄타회담 때 여러분 미국이 요청을 해서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원래 여러분 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과 일본만 싸웠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소련을 끌어들인 거예요. 제발 같이 싸워줘. 너네도 일본과 싸워줘. 꼬신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소련이 참전하게 되면 소련에도 어떤 이권을 줘야 되겠죠. 자, 근데 미국의 입장이 좀 생각이 바뀐 겁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굳이 소련이 참전하지 않아도 자기들 혼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소련이 참전하면은 많은 이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련이 참전할까봐 전쟁을 앞당기려고 종전을 앞당기려고 핵폭탄을 투하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38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러자 소련이 여러분 눈치를 깐 겁니다. 와, 우리가 참전할 거 봐. 전쟁을 일찍 끝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소련이 빠르게 북한에 진입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요청을 하죠. 소련에게 야, 38선까지만 내려오고 더 이상 내려오지 마. 우리 38선을 기준으로 북한과 남한을 서로 통치하자. 그래서 38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좀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얄타회담 때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는 소련이 참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핵폭탄을 투하했던 겁니다.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았어도 9월 초에 망하는 거야.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았으면 9월 중순에 망해. 그럼 9월 초에 한국 광복군이 진입할 수 있었죠. 그럼 남북이 분단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 여러분 일본이 이만큼을 먹었습니다. 독일은 이만큼을 먹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중국 차이나가 있죠. 차이나. 그다음 여기 미얀마, 브리티시, 영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디우치, 네덜란드 식민지였죠. 그 다음에 미국, 아메리카, ABCD 포위 작전입니다. 4개 나라가 일본을 포위하고 있다.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 전쟁. 그 다음에 이제 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자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자 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1차 세계대전보다 3배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일본은 난징 대학살. 여러분 이때 국민당이 중국을 지배했습니다. 국민당. 이 장제스가 중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수도가 난징이었습니다. 일본이 난징을 점령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난징 정복에 성공하자 이 난징 주민들을 학살한 겁니다. 거의 뭐 3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독일과 일본의 차이는 뭐냐면 독일은 사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독일 총리가 여러분 그 유대인 학살 그 비석에 가서 무릎까지 꿇고 사죄했는데 일본은 아직도 사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독일과 일본의 차이죠. 똑같이 여러분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지만 독일은 사과를 했고 일본은 사과를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후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1년에 대서양 회담이 열립니다. 자, 여러분 이 대서양 회담은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와 영국의 총리 처칠이 만나서 대서양 헌장을 발표한 겁니다. 자, 대서양 헌장은 서로 영토를 확장하지 말자, 군비를 축소하자,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 대서양 회담으로 나중에 여러분 유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유엔은 여러분 이 대서양 회담에서 발표된 대서양 헌장으로 구상이 됩니다. 대서양 헌장으로 구상이 되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회의, 그래서 이 유엔의 헌장이 채택이 됩니다. 자, 이 대서양 회담은 1941년이고 이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1945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엔은 대서양 회담 또는 대서양 헌장으로 구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헌장이 채택이 돼서 유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카이로, 얄타, 포츠담이 있는데 왼쪽 날개를 좀 보십시오. 왼쪽 날개를 보시면은 카이로 회담, 그 다음에 얄타 회담, 그 다음에 포츠담 회담이 있는데, 자,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습니다. 자, 얄타 회담은 아까도 말했죠.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포츠담 회담은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한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준다는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 얄타, 포츠담, 그래서 왼쪽 날개를 보시면 여러분 카이로 회담은 누가 합니까?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 근데 여러분 얄타부터는 장제스가 빠지고 소련의 스탈린이 들어옵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들어오는데 왜? 이때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국민당은 누가 당수였냐면 장제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산당 마오쩌둥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국공내전 때문에 장제스가 오지 못하고 그 대신 소련의 스탈린이 얄타회담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이제 전쟁 범죄자들이 재판을 받았고, 독일은 여러분 동서 분당이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영국, 여기는 프랑스, 여기는 미국이 관리했는데 세 개가 통합해서 서독이 되고 소련이 지배했던 곳은 동독이 됩니다. 이 땅들은 여러분 폴란드가 가져가고 여기는 소련이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51년에 주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주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랑 이 샌프란시스코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국제연맹이 만들어지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맹이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합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국제연맹에는 여러분 미국과 소련이 참여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는 미국과 소련이 참여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뭐 군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군사적 제재 방법이 없었는데 국제연합은 여러분 유엔군이 만들어집니다. 유엔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안전보장이사회가 만들어져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들어져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이 상임이사국이 되는데 하나라도 거부권, 비토권을 행사하면 결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 유엔군을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상임이사국 회의가 열렸는데 만약에 소련이 참여해서 회의에 참여해서 노를 하면은 유엔군은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소련은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4개 나라가 찬성을 해서 유엔군이 6.25 전쟁 때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중국은 여러분 대만이었습니다. 대만. 이 국共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국민당은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대만으로 도망가죠. 대만이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중국으로 바뀝니다. 지금의 중국으로 바뀌는 계기는 69년에 미국의 대통령 닉슨 독트린이 닉슨 독트린 때문에 대탕트 체제가 등장해요. 이 대탕트 냉전이 잠시 완화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닉슨이 핑퐁 외교를 해요. 탁구 외교를 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친해져요. 그래서 닉슨 독트린 이후에 이제는 이 상임이사국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4번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독립하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인도사, 동남아시아사, 서아시아사 들어가면서 거기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략하고 중복이 되니까.